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 손으로 정성껏 키운 가족이 제가 눈을 감기도 전에 제 재산을 나눠 갖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사람들이 오래도록 복이 넘치는 집이라 부르던 저택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장대수는 평생을 나누며 살았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집안은 울음바다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울음 어딘가에 이상하게 어색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느낀 것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 적고 눈빛이 맑은 11살짜리 아이였지요. 아이는 쓰러진 노인 곁에 조용히 앉아 손을 살며시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죽은 게 아니야. 아이의 코끝이 움직였습니다. 어디선가 낯선 약 냄새가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이 노인을 잠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아이는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길 야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오래전부터 복이 넘치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담장이 높아서도 아니었고 대문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침이면 솥에서 죽이 끓었고 저녁이면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 낡은 평상이 하나 놓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그 평상에 걸터 앉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발 하나가 나왔지요. 그 집의 주인은 장대수라는 노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빈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걸어서 닷새가 걸리는 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남들이 외면한 물건도 손에 들고 팔았습니다. 몸이 먼저였고 잠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렇게 10수년을 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이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제법 큰 저택이었지요. 그러나 장대수는 그 집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이웃에게 나눴고 흉년이 들면 창고를 먼저 열었습니다. 이름 석자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어르신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 오래되고 묵직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을 많이 보고 많이 잃고 그럼에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하지만 세월은 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집안의 사람이 늘수록 따뜻하던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장호진이 장가를 들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지 않아도 장부를 들여다봤고 손님이 오면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가문에 도움이 될 재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눈빛이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의 웃음소리 대신 숫자가 먼저 오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에게 쌀을 내어주는 날이면 장호진의 얼굴에 무언가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잠깐 낮아졌다가 다시 올라올 뿐이었지요. 둘째 며느리 연화는 그보다 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늘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정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집안 사람들은 오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앉아 있을 때도 어딘가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시선이 멈추는 곳이 항상 창고 쪽이거나 바깥의 쪽이었지요. 장대수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믿음이 그를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 즈음 집안에 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름은 바람이었습니다. 나이는 11살이었고 장대수가 어느 이른 봄날 길에서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이 스스로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었으며 눈빛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어른 같은 눈이었습니다. 장대수는 그 눈을 보고 아무 말 없이 데려왔습니다. 왜 그랬는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 그런 일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바람이는 집에 들어와서도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조용히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모여 뛰놀 때에도 혼자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려놓고 냄새를 맡거나 모양을 오래 보았지요. 집안 사람들은 그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어르신이 데려온 아이인이 있는 것이지 없어도 그만이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장호진은 아이와 눈을 거의 마주치지 않았고 연화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아이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습니다. 숲에서 자라는 풀들을 보면 어떤 것이 약이 되고 어떤 것이 독이 되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을 배웠느냐 물으면 아이는 그냥 아버지한테서요라고만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묻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집의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들어 그 집은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정했습니다. 담장은 높았고 마당은 쓸렸으며 저녁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지요. 그러나 안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평상은 여전히 감나무 아래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거기 앉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장대수 혼자 가끔 그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등이 예전보다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것은 바람이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멀찍이서 그 등을 바라보다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이의 코끝이 잠깐 움직였습니다. 바람결에 무언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장대수가 약을 먹고 있다는 말은 아무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드는 동안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바람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끝에 남은 그 냄새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한구석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소리가 창호지를 스치고 지나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그 조용함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낮에 맡았던 그 냄새가 코끝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 곁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달인 냄새, 그것도 아주 적은 양을 아주 오랫동안 달인 냄새였습니다. 바람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자랐던 시절 수도 없이 맡아왔던 냄새였으니까요. 세상에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약이 있다고 아버지는 언젠가 말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약. 숨은 붙어 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잠. 겉으로 보면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는 잠. 그때 아이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처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렸지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이렇게 선명하게 떠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바람이가 이 집에 온 것은 봄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길 위에 서였습니다. 아이는 그때 이미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발은 부르텄고 옷은 낡았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걸었습니다.
장대수가 그 길목에서 바람이를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차려주었고 따뜻한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람이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등을 두드려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도 된다는 느낌, 그것 하나로도 아이의 몸은 천천히 풀렸습니다. 그 노인이 지금 깊은 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감나무 그림자가 평상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장대수의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문틈에 코를 가까이 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역시였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 그 냄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미 약을 쓴 지 시간이 지났지만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집안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약을 알고 쓸 줄 알고 그것을 숨길 줄 아는 사람. 그러나 바람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무거운 공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아들 장호진은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걱정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주 바깥의 쪽을 바라보았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사람처럼 입술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둘째 며느리 연화는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밥을 짓는 손놀림은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큰일이 난 집에서 저토록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 바람이에게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조용히 먹으며 조용히 보았습니다. 그날 오전 늦게 바람이는 다시 장대수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문병을 핑계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식은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아직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입술 색도 확인했습니다. 보통의 죽음과 달랐습니다. 바람이는 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깊이 잠든 몸은 스스로 깨어나지 못하면 결국 그 잠 속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이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누군가 이미 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화가 바람이를 불렀습니다. 부엌 한쪽에 서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척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 속에 무언가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요즘 어르신 방 드나드는 것 같던데 뭐하러 드나드니? 물음이었지만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는 잠깐 연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연화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심부름을 마치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천천히 생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연화가 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밤 바람이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장호진의 방에서 불이 꺼지는 것을 기다렸고 연화의 방에서 더 이상 기척이 없어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당의 개도 바깥의 일꾼도 모두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달이 구름 뒤로 숨은 뒤에야 아이는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먼저 갔습니다. 선반 위에 올려둔 꿀단지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 이미 챙겨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낮에 마당 한쪽에서 몰래 캐어둔 약초 몇 가지였습니다. 손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손이 아주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풀을 골랐습니다. 잎의 결을 살폈고 줄기의 색을 확인했습니다. 쓸 것과 버릴 것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였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 구석에 쭈그려 앉아 바람이는 아주 조용히 약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바람이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도 약초를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속에서 살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으로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가 약초를 처음 배운 것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 숲을 다니던 시절부터였지요. 풀 이름을 외우는 것보다 냄새를 먼저 익혔습니다. 생김새보다 손끝의 감촉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아이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아이는 혼자가 되었고 길 위에서 떠돌다가 이 집에 닿았습니다. 장대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장대수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낮이보다 더 가늘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각만 했습니다. 냄새를 맡았고 확인했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자리에 앉으니 자신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가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이 노인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꿀에 섞은 약을 아주 조금 손가락 끝으로 찍어 노인의 입술에 가만히 얹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조금만요. 아이의 목소리는 들릴 듯 말 듯 작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늘어지면 가슴이 조여왔고 조금이라도 고르게 들리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장대수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살짝 움직였습니다. 바람이는 그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달빛만이 마루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 이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람이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밥상이 차려졌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호진은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연화는 반찬을 고르게 놓으며 상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도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서로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는 밥상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문틈의 시선이 누구였는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밥상 위의 공기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말이 없는 것은 늘 그랬지만 오늘은 그 침묵의 결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밥을 천천히 먹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장호진은 수저를 놓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밥을 다 먹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연화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전 장호진이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을 쪽으로 걷는 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를 정해두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마당 한쪽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따라간다고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람이에게 필요한 것은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보이는 것들을 모아야 하는 때였습니다. 아이는 감나무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장대수가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바람에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아직 이른 계절이라 열매는 없었지만 잎들은 제법 무성했습니다. 노인은 이 자리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바람이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약을 쓴 사람은 약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무 약초나 다린다고 사람을 잠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지식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약을 장대수에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노인이 경계하지 않는 사람, 매일 곁에서 밥을 짓고 차를 내오는 사람. 바람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품은 사람이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도 쉽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확신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확신 없이 움직이는 것은 아버지가 가장 경계하라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고 그 사람은 늘 말했습니다. 바람이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어젯밤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약을 넣은 뒤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장대수의 몸 안에서는 천천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 다시 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생각에 이르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한 번 쓴 사람은 두 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보다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손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막을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바람이는 장대수의 방을 다시 찾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복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낮이보다 달랐습니다. 숨소리가 조금 더 고르게 들렸습니다. 입술색도 어제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손을 짚어보니 온기가 조금 더 살아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귀 가까이에 얼굴을 낮추었습니다. 들리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바람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아직은 깨어나시면 안 돼요. 노인의 손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끝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문 앞에 연화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이었습니다. 바람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먼저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어젯밤 문틈 사이의 시선, 아침 밥상에 달라진 침묵, 그리고 지금 이 자리. 전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바람이가 풀어야 할 다음 물음이었습니다. 그 물음의 답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이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이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누운 채로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누가 들여다보더라도 잠든 것처럼 보이도록. 그러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맨발로 조심스럽게 걷는 사람의 소리였지요. 바람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발소리는 장대수의 방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연화였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연화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람이는 한동안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그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바람이는 연화를 찾아갔습니다. 부엌이었습니다. 연화는 혼자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이라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그녀의 등이 유난히 좁아 보였습니다. 바람이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연화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앉아 불이 붙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부엌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연화가 먼저 말했습니다. 왜 왔니? 물음이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몹시 피곤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람이는 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복도에 계셨잖아요. 연화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람이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연화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불이 점점 커졌고 부엌 안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연화의 옆 얼굴에 불빛이 닿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바람이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표정이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 지쳐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한 짓이 아니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흔들렸지만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상관없어. 다만, 그녀는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장작이 한 번 탁 소리를 냈습니다. 어르신이 살아나셔야 한다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바람이는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숨기려 하면서도 완전히 감추어지지 않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 바람이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연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선이 잠깐 복도 쪽으로 흘렀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바람이는 속으로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연화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지금 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과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호진이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바깥의 쪽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람이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자기의 크기와 묶음 방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을 사올 때 그렇게 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약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이었습니다.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잎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이 나무를 심은 것은 아주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 집이 크지 않았던 시절 마당 한쪽에 손수 심었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해준 것도 장대수였습니다. 바람이는 그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노인은 지금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지만 아직 혼자 힘으로 눈을 뜰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장호진은 무언가를 사들고 왔습니다. 시간이 바람이의 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람이는 밥상에 앉아 두 사람을 조용히 살폈습니다. 장호진은 평소보다 말이 많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마을 이야기, 아무 뜻 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연화는 그 말에 짧게 대꾸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람이의 눈에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았지만 실은 서로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는 그것을 그날 저녁 밥상에서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경계였습니다. 말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밥상 위의 공기 속에 그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대수가 깨어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깨어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깨어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것까지 생각해 두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다그치거나 몰아붙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조용히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은 상대가 스스로 걸어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젠가 말했습니다. 독을 품은 풀은 건드릴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뽑으려 하면 오히려 끊어진다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이는 집안에 조용히 소문 하나를 흘렸습니다. 일꾼 하나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듯 꺼낸 말이었지요. 어르신이 깨어나시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다고 하던데요. 일꾼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람이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자라날지 그리고 누가 먼저 그 씨앗을 향해 손을 뻗을지
이제 바람이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바람이가 일꾼에게 말을 건넨 것은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이 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마당은 여전히 조용했고 사람들은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의 결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의식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마당 한쪽에서 약초를 고르는 척 앉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호진은 오전부터 방 안에 들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방에서 받아 먹었습니다. 연화는 부엌과 안채를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바쁨이 일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빠르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씨앗이 땅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바람이는 장대수의 방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어제보다 나아져 있었습니다. 온기가 더 살아났고 숨소리도 고르게 들렸습니다. 손을 짚으면 손가락이 반응했습니다. 눈꺼풀도 더 자주 떨렸습니다. 머지않아 눈을 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귀에 가까이 얼굴을 낮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조금만 더요.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알아듣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노인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장호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안채 쪽으로 걸어가다가 연화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멈추었습니다. 바람이는 마루 끝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말을 나누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호진의 표정과 연화의 표정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장호진의 눈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돌아섰습니다. 서로의 등을 보며 걸어가는 두 사람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그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이가 잠자리에 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절제되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호진과 연화였습니다. 바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유지한 채로 귀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말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런 얘기 꺼냈잖아. 장호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지만 눌린 소리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터지려는 소리였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도 좋다고 했잖아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 무언가 떨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것인지. 바람이는 눈을 감은 채로 그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말다툼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먼저 꺼낸 이야기에 다른 사람이 끌려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서로가 서로를 탓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낳은 균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방향을 보는 것 같았지만 실은 각자의 욕심이 각자의 방향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소문 하나에 흔들려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바람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속에 통쾌함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조금은 서글픈 느낌이었습니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고 방문들이 하나씩 닫혔습니다.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까의 고요함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터진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숨겨두었던 것들이 말다툼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장대수가 눈을 떴을 때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노인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바람이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보고 듣고 느껴야 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는 일찍 일어나 장대수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몸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바람이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람이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오래 잠든 사람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람이는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깨어나셨다는 것을 아무도 알면 안 돼요. 장대수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빛이 닿았습니다. 바람이는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인이 눈을 뜬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했습니다. 깨어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장대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알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알게 된 뒤에 노인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장대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첫날 노인은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기도 했고 눈을 감기도 했습니다. 바람이가 가져다 주는 약을 조용히 받아 마셨고 아이가 전하는 집안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이가 어떤 말을 꺼낼 때 노인의 눈 안쪽에서 무언가 가라앉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깊은 무언가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장대수는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어떤 얼굴을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 집 안에서 자신이 눈을 감기도 전에 벌어질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바람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장호진과 연화는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말다툼이 있던 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밥상에서도 마당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듯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욕심인지. 바람이는 그것을 굳이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일은 바람이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대수가 스스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팔이 떨렸고 숨이 거칠었습니다. 바람이가 등을 받쳐들였습니다. 노인은 잠깐 그 작은 손에 기댔다가 스스로 등을 세웠습니다. 창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환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오래 어둠 속에 있던 사람에게 그 빛은 유난히 밝게 느껴졌을 것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야겠다. 바람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앓고 난 사람의 눈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단단했습니다. 아픔을 통과한 뒤에야 생기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장대수가 마당에 나타난 것은 그날 해가 중천에 오른 무렵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등은 곧았습니다. 마당을 쓸던 일꾼이 먼저 보았습니다. 비를 놓친 채 멈추어 섰습니다. 부엌에 있던 연화가 그 기척을 느끼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무너졌습니다. 장호진은 바깥채에서 나오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대수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감나무 아래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앉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사람들도 평상에 앉은 노인도. 바람이는 처마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장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몇 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흘러내리는 울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대한 울음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꾸며낸 울음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장호진은 조금 늦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그 고개가 좀처럼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장대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좁아진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마당 안을 가득 채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대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 말이 마당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잠깐 불었다가 멈추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내렸습니다. 혼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디가 어떤 긴 말보다 더 깊이 닿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였습니다. 장호진은 며칠 뒤부터 아버지 곁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앉아있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계산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눈이었습니다. 장대수는 그것을 말없이 받아주었습니다. 연화는 마을 쪽으로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갔다가 차츰 이웃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일도 생겼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꾸미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고쳐진다는 것이 꼭 어느 날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그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장대수가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며 감나무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노인 곁에 바람이가 와서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먼 산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장대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바람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을 복이 넘치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담장이 높아서도 아니었고 대문이 넓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따뜻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감나무 아래 평상에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사발이 나왔고 웃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복은 어딘가 먼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평상 끝에 조용히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노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빛이 아주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이 넘치는 집 이야기가 끝을 맺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평상에 다시 사람이 앉고 담장 밖으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기까지 그 긴 시간을 조용히 버텨낸 것은 말수 적은 11살 아이 하나였습니다. 칼도 없었습니다. 큰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권세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다만 맑은 눈과 작은 손과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혼내는 것으로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스스로 걸어 나와야 한다는 것. 바람이는 끝내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를 큰 소리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장대수에게도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저 씨앗 하나를 조용히 뿌렸을 뿐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방향은 결국 사람들 스스로가 정했습니다. 장호진은 아버지 곁에 앉아 다시 장부를 펼쳤고 연화는 이웃과 어울리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가는 변화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습니까? 오래 서운했던 사람, 쉽게 용서가 되지 않던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 장대수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딱 두 마디만 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마음이 좁아진다. 하지만 사람은 고칠 수 있다. 그 두 마디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조용히 울립니다. 살다 보면 바람이처럼 작고 조용한 존재가 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은 없지만 늘 바라보고 있는 사람. 드러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때로 한참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장대수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늦은 밤 이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포근한 이불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버튼 하나가 이 채널을 오래오래 이어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밤에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평안한 날들 보내십시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